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언젠가 네가 나를 우러러볼 거야. I'll be a rock bottom to the top. 무시로 짓밟혀도 다시 살아나는 잡초. 나는 돌멩이, 길가의 돌멩이, 늘 사람들의 발에 차이고 밟히지.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돼도 구르고 또 구른다. 밑바닥을 구른다. 하지만 쓰러지지 않나. 굴복하지 않는다. 밟을수록 자라는 살아있는 돌멩이,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쓰러지지 않나. 마침내 세상을 두드려 깨고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바위가 될 거야. 나는 돌멩이. 네, 짜하 독설라이트 짜왕 최한욱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고, 분노와 허탈감과, 그냥 뭐 아까 채팅창을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이민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막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저는 검찰이 항고를 안 하는 걸 처음 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그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항고를 검찰이 하지 않는다. 그럼 뭐 스스로 무능을 인정한 것이든지, 아니면은 공범이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제 방송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검찰이 이게 제정신이 아닌 이상은 항고를 하는 게 이게 상식적이다. 어쨌건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쳤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윤석열이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판사 한 명이 갑자기 본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것도 법률적 근거가 매우 빈약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 항고를 포기한다? 그건 스스로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잘못을 하지 말았어야지. 정말 납득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얼굴은 홍당무가 되셨어요. 에밀리 김님. 제가 지금 화면을 조정 중에 있는데 색깔을 지금 아직은 좀 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벌겋게 색깔이 좀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지금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아주 상태는 매우 좋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바뀌니까 그거에 맞게 또 컴퓨터 이 화질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어떤 상황 어떤 화면이 나갔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니터로는 확인이 안 돼서 미리 조정을 못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 조정을 하고 시작을 할까요? 너무 벌건 모양인데 조금 조정을 해서 그러면 화면이 색상이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 보시기에 불편한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오늘 뭐 이게 화면이 문제입니까? 지금 빨간 게 열받아서 빨간 거지. 그래서 아무튼 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검찰의 행태가 나왔고 뭐 이런 검찰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는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스스로 자 윤석열을 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조금 낮아지지 않았습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네요. 화면 조정을 하고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검찰 스스로 자신들이 내란 공범이라는 걸 자백을 하는 그런 결과와 다름이 없다. 아니 법원에서 그 판결이 그 구속 취소 인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법원의 판단이니까. 근데 검찰은 무조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상식인 거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건 본인들이 구속영장을 잘못 청구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은 대검, 그러니까 심우정이 지시를 한 거예요. 지휘를 한 거죠, 직접. 대검에서는 항소 포기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그 특수본에서는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니 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는데 항고를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많이 분노를 하셨고 뭐 저도 분노를 했고요. 분노를 해서 대단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쁠 것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됐어요. 이게 뭐 탄핵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관측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을 의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재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헌재 판결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을 석방하는 뭐 이런 시나리오를 짰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별개예요. 물론 판사들도 사람이니까 이런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건 간에 기본적인 건 법리를 기본에 두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이 석방된 거는 윤석열이 범죄 사실이 없다라는 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속 과정에서 그것도 판사 한 명의 주장일 뿐인 거죠.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런 판결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의 범죄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로 우리가 확대 해석해서 이것이 헌법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미리 비관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헌재에서는 뭐 지금 평의를 뭐 좀 더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의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판결문을 쓰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헌재에서는 예정대로 헌법 심판이 저는 이루어질 것으로 이번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헌법 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는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석열이 오늘 석방돼서 매우 분노하시고 또 허탈하고 참 이러려고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었나 자괴감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좌절하고 절망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만큼 이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이런 일들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참 벌어지는 이런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간다라는 것도 너무 힘들고, 예, 또 평론가로서 방송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상식 수준에서 그래도, 예, 상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뭔가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그냥 뭐 배째라, 예, 그죠? 나몰랑, 거의 뭐 이런 분위기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평론을 해서 예측을 한다라는 게 너무나, 예,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건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 검찰에서 상식이 있다면, 이거는 항고를 포기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상식이 없는 것으로, 예, 제가 검찰이 상식이 있다라고, 예, 오판을 한 것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드리면서요.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 쫄 필요 없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만, 어제도 그 말씀 드리긴 했는데,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오히려 잘 됐다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나락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타는, 예, 윤석열과 함께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이 탄생하는 이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지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쫄지 마십시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주도권 쥐고 있고 국민이 갑입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이 형국에 쟤네들이 한 번 이겼어요. 한 번 이겼다고 좌절하는 건, 예,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추정 60분 방송했네요. 지난주 결방된 거, 예, 2부 극단주의자들과 추종자들, 예, 또 광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 송규성님, 예, 또 슈퍼챗 쏴주셨습니다. 자, 절망적인 하루지만요, 예, 독설라이트는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히로뽕 제대로, 예, 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예, 이재명 정권 탄생을 위해서 우리 더 빠른 속도로 달려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광고 말씀, 예, 전해드리고요. 예, 독설라이트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스테라피 대표 이상화입니다. 탈모가 너무 걱정이시죠? 탈모가 시작되는 징조는 매우 다양합니다만 두피에 열이 많다면 탈모가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두피 열을 낮추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캄프레시 토너는 샴푸 전 두피에 뿌린 후 가볍게 마사지 해주세요. 탈모 예방 성분이 들어있어 일주일에 3번씩 샴푸 후에도 사용해주세요. 캄스테라피의 모든 제품은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식물성 원료로 안전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까지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두피 건강을 지켜드리는 캄 프레시 토너, 예, 2+2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의 모발 건강과 두피 건강을 지켜드리는 캄 프레시 토너 지금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에서 캄스몰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또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번 기회에 캄 프레시 토너 여러분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얘기 안 하고, 예, 여러분들이 많이 보니까 또 힘들어 하시고, 예, 지금 보니까 또 여기 와가지고 이민을 간다는 둥, 예, 또 그러니까 어떤 분 있으세요? 예, 아까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예, 여기 있네요. 케이푸님 오늘도 라이브 하네요. 예, 이런 내용으로 아주 비관적인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윤석열 이제 석방 이후에 대선 정국까지 향후 정국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오늘은 좀 심층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라이브 한 게 싫으시면요, 예, 비관적인 데 가세요. 예, 비관적인 방송 가가지고 같이 죽상하고 앉아가지고 벌벌 떨면서 윤석열한테 잡혀갈까봐 백령도로 끌려가서 꼭
쉽게 밥이 될까봐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면서 앞으로 2달 동안 헤매고 있으세요. 예, 이거 안 봐도 됩니다. 제가 봐달라고 여러분들께 애걸복걸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는 방송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론을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상식적 수준에서는 윤석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구속 취소와 관련해서 항고를 하는 게 상식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분노가 되는 것이지, 그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나이브한 겁니까? 아니, 여러분 그동안 재판을 보면서 검사들이 1심에서 자신들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을 때 항고나 항소를 안 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어요? 오늘 뭐 민주당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박균택 의원이 법률위원장이죠. 박균택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검사 출신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검사가 항고 항소를 포기한 경우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자, 일반적으로 볼 때 재판정에서 검사가 구형을 하면, 예컨대 구형 10년을 때리면 구형보다 낮게 판결이 나오는 게 통례적이에요. 구형보다 높게 나오거나 구형과 같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우 드물어. 그런데 구형보다 낮게 나오면, 자, 검찰 측에서, 검사 측에서 재판 구형을 잘못한 거잖아. 그 잘못한 걸 인정할 수가 없지, 검사들은. 그래서 무조건 항고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자, 항고 포기를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윤석열을 체포한 것부터 잘못된 거고, 윤석열을 조사한 것도 잘못된 거고, 윤석열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잘못된 거고, 윤석열을 기소한 것도 잘못된 거고, 그동안 검찰이 한 일이 모조리 잘못된 거잖아. 그것도 일반인을 상대로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해서 체포, 구속, 기소까지 50여일 동안 이 진행된 모든 일들을 검찰이 잘못했더라고 인정하는 상황인데, 그걸 스스로 그 잘못을 인정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이런 비상식적인 결과가 나온 게, 저는 이건 구구파들이랑 똑같은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비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구구파들이랑 다를 바가 없다. 말도 안 되는 검찰에서 항고 포기를 했는데, 야, 이럴 줄 알았다? 이거는 뭐 아까 지금 심지님, 오늘은 검사가 내란을 일으킨 날이다. 톰과 란제리님, 검찰 쿠데타다. 이건 쿠데타인 거예요. 어제 판결을 내렸던 지기현 판사, 형사소송법에 명시가 돼 있어.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률 조항에 명시가 돼 있는 거야. 법을 판사가 어겨버린 거예요. 판사가 법을 어긴 판결을 했는데 그걸 검찰에서 인정을 하고 항소 포기를 하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냐고. 정상적인.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범죄를 저지를 줄 알았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예측할 수도 있어. 예컨대 뭐냐 하면은, 심우정이 지금 검찰도 내란 공범인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내란 공범으로. 그 지들도 언젠가는 특검이 되면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래 니들 석방시켜라. 윤석열 석방시켜도 된다.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석방시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근데 석방시켜봐라. 자, 2달 뒤에 대선하게 돼 있다.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제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진 거예요. 저는 오히려 2가지가 더 명확해졌다고 봐. 첫째는 내란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 검찰이건 사법부건 지금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절감하는 상황이 됐잖아. 대놓고 검찰총장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를 하는 거잖아. 본인들이 기소를 해놓고
본인들이 구속을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거 우리가 잘못한 거야? 잘못한 게 또 없대. 말은 더 웃기지 않습니까? 특수본에서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라고 입장을 냈어요. 에? 자, 오늘 이제 요 기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검 윤 구속 취소 즉시 항고 포기 결론. 수사팀 반발. 예. 그래서 오늘 대검 수뇌부가 모여가지고 자, 윤석열 법원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고 특별수사본부에서는 박세현 고검장이죠.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자, 최종적으로 이제 석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이 정리가 된 거예요. 요 기사가 아니네요. 제가 좀 헷갈렸네. 요거 자, 요 기사인데 다른 기사를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대검 윤석열 석방 항고 포기 반대 없었다.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 대검 차장, 대검 부장을 맡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6명이 이 회의에 참석을 했고요. 개인사적으로 1명이 불참하고 고위 간부 전원이 지금 참석한 그런 회의였다라고 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인해 위법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고 결국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2012년 헌재 위헌 결정으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2012년의 경우는 구속 기소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형 집행정지와 관련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판례 자체가 다른 판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 전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한 2012년 위헌 결정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위법 소지가 있어서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얘기는 대검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을 석방하자고 결론이 나긴 났는데 자, 1심 판결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항고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1심 판결을 인정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를 다투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자, 항고를 하면은 위헌이 될 수 있어서 자, 그저 항고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지. 그럼 1심 그 판결 자체 구속 취소 결정 자체를 대검에서도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헌재 위헌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항고를 하거나 석방을 하지 않는 경우 위헌 부담이 크다.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 근데 수사팀에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고 반대 의사를 밝히다가 결국은 이제 굴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수사팀에서도 입장을 밝혔어요.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그 이게 참 황당한 거지.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데 항고는 하지 않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검찰의 행태인가요? 본인들 스스로도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항고는 하지 않는다? 스스로 직무유기한다라는 걸 인정한 꼴이라는 거야.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오늘 긴급 의총을 했어요.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 윤석열 석방을 위해 교묘한 기술 사용했나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긴급 비상의원총회에서 윤석열은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면서 무장한 경호원들을 노출시키면서까지 계엄에 성공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다. 황당무계함과 참담함, 분노가 교차했다.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역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단죄해야 했다. 해야 한다. 구치소에서 풀려났어도 여전히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된 내란 수괴다.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말로 선동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다.
윤석열이 저지른 만행을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봤다.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반드시 혹독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주식이 곤두박질 치고 환율이 치솟았다. 윤석열 석방으로 국가적 위기, 국민적 혼란이 더욱 증폭됐다. 이 혼란을 방치하는 것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조속한 파면이 위기와 혼란을 끝낼 가장 확실한 방법, 헌법재판소가 빠른 시일 안에 탄핵 심판 선고를 해주기를 요청드린다. 헌재가 해야 할 일,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헌정 질서를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우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고 그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다.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기소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고, 이거는 이제 그저 대검 회의를 한답시면서 시간 끌기를 했던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형사소송법상 즉시 항고가 가능한데도 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을 풀어줬다.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이처럼 순순히 풀어주는 걸 본 적이 없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검찰에서 법원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사례가 전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숙에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 모두 검찰의 고도의 계략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내란에 동조했다라는 의혹을 받는 국무위원들에 대한 허술한 수사,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3번이나 막은 것과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 검찰이 스스로 자기 역할과 존재 가치를 부정한 것을 넘어서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심우정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송규석님 감사드리고요. 독일이모님, 분노가 끌어서 총 대신 슈퍼챗이라도 쏴야겠어요. 그래서 멀리 독일에서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검찰의 결정이다. 이건 박찬대 원내대표의 저 발언을 들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검찰은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 숙의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이 모두 검찰의 고도의 계략이다. 그러면은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검찰의 계략이고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한 거다. 법기술을. 그럼 애초부터 윤석열을 수사할 때부터, 기소할 때부터 윤석열을 이때쯤 풀어줄 것이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어제 지기현 판사, 이 사람도 경력이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죠. 개포고등학교 출신이고, 파락군 출신이고, 서울대 법제 출신이고, 윤석열의 하여튼 후배고, 이재용의 19개 혐의에 대해서 무죄 선고를 하고, 지금 최근에 제가 이건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도 재판부로 참여를 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짜고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박찬대 원내대표 얘기가 맞다라면은 처음부터 짜고 검찰 애들이 법기술을 발휘를 해서 절차상의 하자를 만들어서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에 윤석열을 풀어줘서 판을 흔들려고 기획했다라는 지금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하늘날다님, 짜하,
최평님, 이재명 대표님과 혁신 의원들 의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저들의 악랄한 행동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것이 최우선 걱정이고 두렵고 무서운 건 한동훈 아닐까요? 한동훈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한동훈은 끝났어요. 이 쫄보 새끼. 또 사고 쳤어 한동훈이. 그러면은 박찬대 원내대표 말대로 자 우리가 그 계략에 속아 넘어갔을 수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정황상 따지면은 심우정과 특수본과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짜고 농간을 부린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법기술을 부리고 계략을 부렸다. 이런 의혹을 박찬대 지금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자, 심우정 총장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오늘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럼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 뭐 민주당이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당장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지금 저 심우정과 그러니까 검찰총장과 그 대검 회의에 참여했던 고검장들 그죠? 이 사람들은 범죄의 공범이에요. 그게 만장일치라잖아. 이 말도 안 되는 결정이 만장일치로, 물론 한 명이 오늘 참석을 못했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해서 대검 수뇌부 전체가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범죄를 공모한 거야. 언제부터 공모를 했는지 그거는 수사를 해봐야 돼. 근데 적어도 자 오늘 내일 사이에 공모한 것도 있고 이건 최소한 직무유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부터 공모를 했다라면 그건 직무유기를 넘어서서 내란 동조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내란 공범이 되는 거야. 경남도민님,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능가하는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사법농단 대한민국 최악의 흑역사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란 수계를 풀어주기 위해서 심우정이야, 그죠? 대검 지휘부들이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부터, 체포됐을 때부터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 지연해가지고,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의도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판사가 풀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준 거 아니야. 검찰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범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저는 일단은 공수처에서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공수처에서 검찰총장 당장 체포를 해야 된다 지금. 내란 공범, 내란 동조죄로 공수처에서 체포를 해야 돼요 지금. 내란 동조죄, 그래 뭐 내란죄에 대한 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이 있긴 하지만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면은 직무유기로라도 체포를 해야지. 그래서 지금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범죄 행위를 공모하고 집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일선 검사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움직여야 된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저는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어.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뭐 검찰총장이 나쁜 놈이고 검사들이 끝까지 이제 발악하는 이런 문제도 있는데, 자, 이거 초장에 이 내란 공범들을 진압을 못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기가 살아가지고 또 국민들한테 덤벼드는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진 거라고 봐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안 하고 결국은 몇 달 동안 질질 끌다가 민주당이 최상목이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걸 보니까 야, 민주당 별거 아니네? 야, 우리도 한번 들이받아 볼까? 결국은 이렇게 된 거잖아. 최상목이 지금도 마은혁 헌법재판소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 넘도록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있잖아요. 명백한 위헌행위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고 있는데, 헌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기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니까 심우정이도 야, 이거 뭐 이래도 되나 보다 그러고 덤벼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말로, 저는 이제 말로만 이제 이거 자꾸 엄포를 놓는, 말로 정치하는 이런 상황을 민주당이 이제는 끝내야 된다. 자꾸 빈틈을 주니까 결국 반격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심우정 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말로만 이럴 게 아니고 진짜 대가를 치르게 본때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당장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만약에 심우정이 대놓고 국민들 우롱하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고 공공연하게 제2의 내란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으면은 민주당도 결과적으로 내란을 방조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12월 달에, 그, 한덕수 탄핵시키고, 최상목이 끝까지 버팅기고, 깽판 칠 때, 그때 최상목이까지 탄핵시키고, 정 안 되면은 내각을 총 탄핵하는 한이 있어도, 본때를 보여주고, 이 내란 공범들을 철저하게 진압을 했으면은,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지금 뭐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더 늦기 전에 이 내란 공범들 탄핵할 놈은 탄핵하고 체포할 놈은 체포하고 수사할 놈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면은 언젠간 낭패를 보게 되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뭐 누차 강조해서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결국은 그 정무적 판단, 공학적 접근법이 오늘과 같은 황당무계한 상황,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웃으면서 걸어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 앞에, 준이의 마녀사장님, 심우정 최상목 탄핵해라. 민주당도 이거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돼요. 최상목이 날려버리고, 또 개기른 놈 있으면 또 날리고, 검찰총장도 날려버리고, 이렇게 했으면은 누가 겁나가지고 이런 미친 짓을 하겠어. 민주당이 만만하게 보이니까 심우정이가 고개 빳빳이 들고 이 미친 짓을 벌려놨고, 우리 국민들, 오늘 뭐 경제, 박찬대 의원도 그 얘기했어요. 뭐 주가 떨어지고, 뭐 대외 신인도 떨어지고, 경제가 엉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을 만드는데, 민주당도 결과적으로는 일조를 한 거야. 미친놈들을 그냥 풀어놓으니까 미쳐 날뛰는 거 아닙니까? 제때 때려 잡았어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뭐 늦긴 늦었지만은 지금이라도 아직 뭐 저는 뭐 이게 상황이 뒤집혀진 상황은 아니에요. 민주당이 본때를 보여주고 제대로 야당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최상목이 권한대행이니까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상황을 검찰총장이 권한대행하고 협의를 안 했겠습니까? 최상목이가 맨 윗대가리에 있는 거고, 그 밑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고, 대검 지휘부들 그 밑에 있는 거고, 싸그리 여기에 관련된 자들, 제2차 내란행위에 관련된 자들, 민주당에서 싸그리 탄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이제 어떻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희망회로 돌리는 거는 희망회로 돌리고 또 비판을 할 건 비판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큰일 났다, 뭐 다 죽는다, 뭐 이런 상황 아닙니다. 민주당에서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다가 결국은 되치기 당하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이제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가지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런 식의 어리석은 생각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산책하는 삽살이님, 짜왕 숨이 막혀요. 하늘날다님, 맞습니다. 초장의 최평님 말씀대로 잡아야 좀비처럼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 보내드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텔라인 마마를 운영하는 한지원입니다. 이번에 깔끔하고 뽀드득한 주방 비누가 새로 생산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주방 비누는 설거지는 물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까지 씻을 수 있는 가장 엄격하고 안전한 성분으로 만든 비누형 제품입니다. 요즘 레몬워터 만들어 드시는 분 많으시죠? 레몬의 영양은 대부분 껍질에 있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껍질에 있는 농약이나 보존제 등을 완전하고 말끔하게 씻어내는 게 어려우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방 비누와 원목수를 사용하면 아주 간편합니다.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과 야채, 그리고 하루에도 10수개씩 나온 커피잔, 또 자주 씻어줘야 되는 반려동물 식기에도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농약이나 보존제까지 깔끔하게 간편하게 세척을 해드리는 스텔라의 마마의 주방비누, 지금 최한욱 TV에서 저렴한 가격에 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텔라의 마마의 주방비누, 이 기회에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향후 정국에 대해서 윤석열이, 여러분들도 제가 좀 열받게 좀 해드릴게요. 오늘 윤석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웃으며 손을 흔든 윤석열, 끝까지 지지자들만 챙겼다. 서울구치소 뭐 가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서울구치소 앞에 윤석열이, 서울구치소에 오늘 뭐 정금자, 그 빤스 부대, 빤스 부대 또 많이들 가셨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면서 인사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렇게 손을 흔들고 아주 뭐 기분이 좋죠. 지금 이 상황을 즐기기 바랍니다. 앞으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어요.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여권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린다.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 또 저의 구속과 관련하여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건강 상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국민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린다. 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보수 빤스 부대,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자, 윤석열이 이젠 죽었다, 탄핵됐다, 뭐 사형이다, 최소한 무기징역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보수 유권자들이 완전히 이제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주 집회도 하고, 뭐 전국을 다니면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탄핵 기각과 윤석열 석방을 외치면서 그동안 이제 시위를 해왔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구속 취소가 돼서 윤석열이 돌아왔어.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화가 엄청나게 나죠 지금.
막 뚜껑 열리고. 아니 우리도 너무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허탈하게 돌아올 것이다라고는 우리도 예상을 못했어.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화가 들끓고 야 이제 막 세상 무너진 것 같고 윤석열이 돌아와가지고 또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국민들 다 잡아갈 것 같고 막 무섭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윤석열이 부활을 한 거예요. 부활을.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야 윤석열은 이제 탄핵될 거야. 물론 뭐 극우 유튜버들하고 빤스 부대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윤석열은 돌아온다. 지금도 이제 극우 유튜버들 이제 더 신났겠죠? 지금 이제 슈퍼챗 엄청 땡기고 있을 거예요. 오늘 완전 대목이지. 끌 수 있는 대로 다 끌어야지. 제가 보니까 뭐 아까 채팅창에 보니까 변희재는 구속 취소될 거라고 예상을 했다. 변희재가 맞췄다. 변희재가 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변희재가 뭐 점쟁이처럼 잘 맞췄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맞힌 게 더 희한하다라고 봐. 물론 법리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고를 포기한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준의 평론가라면은 자 당장 윤석열이 석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평론하는 게 맞아요. 그걸 맞히는 게 더 이상한 일이야. 예, 준이의 노마녀사냥님, 예, 윤석열 넌 파면이야. 예, 맞습니다. 하늘날다님, 부활을 벌인 수장을 위해 어느 병사가 목숨을 다할까요? 최평님 말씀대로 술 먹었으면 계산을 해야죠. 웃기지도 않습니다. 이젠만 안전하게 대통령 되시는 그날을 위해 모든 신을 위하여. 예, 또 이재명 대표의 안전을 또 걱정하는 이런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를 예측한다라는 게 저는 더 웃기는 일이라는 거야. 아니 비상식적인 일을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검찰에서 항고 포기할 거라고 이게 어떻게 예측 가능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건 법리적으로 윤석열 측 변호인단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는 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손을 들어준 거야 그냥. 그런데 당장 따져보니까 야 이걸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거다. 그 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잖아.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항고를 하면은 저는 뒤집힐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라고 봤어. 그러니까 윤석열 구속 취소 기각 판결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고 판사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윤석열 구속을 취소할 거다라고 생각을 못했을 것이고 저는 지기현 판사도 지금 황당할 것 같아요. 왜 지기현 판사가 내통을 했다라면 황당할 건 아니겠지만은 내통한 게 아니라 자기는 그죠? 보수파여가지고 윤석열 내가 구속 취소를 하더라도 검찰에서 알아서 항고를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지기현 판사조차도. 근데 검찰에서 항고 포기를 한다? 황당한 거지. 황당한 거야. 납득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판사가 그걸 판결한 판사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 되는 판결 내용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자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떤 거냐. 윤석열이 한마디로 그러니까 제가 빤스 부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헷갈리지 마. 실제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빤스 부대의 심리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거야. 지금 빤스 부대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오늘 밤을 보내고 있을까? 우리는 막 지금 분노하고 막 비통하고 이민 가고 싶고 짜증나고 막 죽이고 싶고 아무나 막 이런 상황이잖아. 그러면 반대.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적을 알아야죠, 우리가. 적의 마음, 적의 심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빤스 부대 유권자들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이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저쪽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보수 진영이. 그게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빤스 부대는 지금 윤석열이 지옥 문턱까지 갔는데 살아서 돌아왔어요. 빤스 부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막 분신까지 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 윤석열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어.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 이게
또 대부분 그 빤스 부대가 기독교인들인 거잖아요. 기독교인들. 어? 기독교 개신교가 많잖아. 근데 윤석열이 사형이래. 이제 살아서는 못 나온대, 감옥에서.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판결로 살아서 돌아와가지고 웃으면서 오늘 한남동으로 갔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는 개신교인들의 마음은 뭐냐? 아, 이게 벌써 나오네요. 부활이에요. 키워드가 부활. 부활입니다. 오늘부로 윤석열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가. 응? 윤석열이 진짜 예수가 됐다라는 게 아니라 빤스 부대 개신교인들의 마음에서는 윤석열은 예수가 된 거야. 신의 경지에 올라간 거예요, 지금. 응?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그 빤스 부대 개신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부활을 했고 부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잖아. 그 윤석열은 부활을 했고 윤석열은 예수가 된 거예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야. 막 죽었다 살아나는 거야, 윤석열은. 자, 그러면은 그 빤스 부대 사람들이 볼 때는 윤석열은 예수다. 고로 예수가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하는 말은 계시잖아요. 계시. 자, 윤석열은 이제 반신반인의 경지에 올라갔어. 응? 아, 박정희를 반신반인으로 막 믿잖아. 근데 윤석열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진짜 신이 된 거예요. 그 윤석열 한마디에 따라서 보수 유권자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야. 보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 윤석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자, 이제 윤석열 한마디에 따라서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유지하건 유지하지 못하건, 예? 윤석열의 한마디에 따라서, 즉 윤석열한테 보수 진영에서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누구도 반기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가장 지금 심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자, 한동훈은 죽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한동훈은 이제 죽는 상황이 될 거다. 한동훈이 이제 50일 만에 나와가지고 대선 출마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윤석열이 나왔고, 윤석열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예수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수준의 영향력을 갖게 됐고, 윤석열의 한마디 한마디에 따라서 자, 국민의힘은 한마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윤석열과 이제 한 배 타고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만약 이제 윤석열 탄핵이, 저는 뭐 다음 주에 탄핵이 인용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아직도 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이번에 윤석열이 석방된 것과 탄핵 심판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그냥 절차상의 구속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서 시간을 조금 넘겨서, 구속 기간을 조금 넘겨서 구속이 잘못됐다, 이런 판결이지, 자, 윤석열의 범죄 사실이 없다, 윤석열을 구속할 이유가 없다, 이런 내용의 판결이 아니야. 이거는 뭐 오늘 뭐 방송에서 전문가들도 다 일치돼서, 민주당에서도 그러고 이런 의견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탄핵 심판이 뭐 다소 좀 지연될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다음 주 안에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탄핵이 인용된다라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윤석열은 탄핵이 인용되면은 한남동 용산에서 나와서, 뭐 용산은 이제 뭐 출근을 못 하는 거고요. 한남동에서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야 돼요.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서, 자, 본인은 언제 또 구속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전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어쨌건 구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윤석열한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이런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바로 재청구하게 될 특수본에서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항고는 포기했지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요 구속영장 재청구해가지고 다시 구속시키면 돼요. 윤석열이 관련된 범죄가 지금 한두 가지냐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동시에 끌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음 먹기 나름이에요. 윤석열이 언제든지 윤석열은 검찰에서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구속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저 모양이니 검찰을 우리가 신뢰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검찰에서 구속을 못 시키더라도 자 탄핵이 인용되고 60일 안에 대선을 해야 돼요. 60일 안에 대선을 해서 저는 5월 14일 예상하고 있는데 5월 14일에 대선을 하게 되면은 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은 지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윤석열이 낙점하는 사람 다 윤석열 밑으로 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그러면 윤석열이 낙점하는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 그게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낙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고 자 윤석열이 낙점해서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내란 공범의 스탠스로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뭡니까 처벌하면 안 되고 탄핵은 뭐 잘못됐고 이런 내용으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과 함께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윤석열과 함께 침몰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이. 그럼 민주당에게는 오히려 대선 전국에서는 윤석열이 설치면 설칠수록 윤석열 대선이 돼버리고 자 내란 심판 플레임 내란 진압 플레임이 더 강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더 유리한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송규성님 감사드립니다. 자 무진님 소설이나 쓰시기를 지금부터 소설 쓸 테니까요 딴 데 가서 놓으세요. 성수대로 가서 놓으세요. 무진님 여기 오지 마시고. 그럼 평론가가 자기 의견을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지. 제가 오늘 좀 방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이래서 오늘 방송을 안 해요. 제가 녹취록 하나 깔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지. 그 사실관계도 모르면서 왜 와가지고 방송에 시비질이야. 자 그러면은 이현주 의원도 소설 쓰는 거예요? 무진님 방송은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이현주 의원 윤석방시 여 대선주자 존재감 완전 상실 민주당 승리 더 쉬워진다. 이현주도 소설 쓰는 거네? 그 가서 이현주도 욕해. 아니 정치 평론이라는 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 뭐 지 의견하고 안 맞으면 뭐 다 잘못된 거야? 듣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내가 뭐 봐달래? 자 이현주 의원 이제 어제 SNS에 쓴 글이에요. 검찰이 산수를 잘못해 법원이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당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자 이번 결정은 법원이 형식적 절차를 너무 엄격히 봤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이런 사안이 있었을 텐데 그땐 가만히 있다가 하필 윤석열 사건부터 문제를 삼느냐. 자 어떤 상황이 생기든 탄핵에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지만 그나마 안정을 찾아가던 사회가 다시 혼란과 악다구니의 소용돌이로 빠질 것 같아 걱정이다. 윤석열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칠 것이다.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윤석열은 자 지금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자 유죄가 나오면은 무기 아니면 사형이야. 언제든지 감옥으로 끌려갈 수 있는 신세라는 거예요. 하늘날다님 최편님 정치 갱년기인 짬이인데 최평님 만나서 제대로 평론해주니
막힌 속이 뚫립니다. 지금까지 동물농장에서 흘러 왔는데요. 펜션이 비수기 때 우리 짬이들하고 모임을 가지면 안 되나요? 낮에요. 마음은 있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손 의원님도 유튜브로 장소를 만들면 좋다고 했잖아요. 예, 체육처럼 유머 감각도 좋고 비주얼도 좋고 언변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이제 대선 끝나고나 한번 모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선은 이기고 우리가 기분 좋게 모여야죠. 예, 그때 한번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자, 광기 어린 혼란을 부추겨 국가의 발전과 경제적 안정에 치명적인 해악을 미칠 것 같다. 자, 윤석열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이 발버둥을 친다라는 게 뭐예요? 그 빤스 부대 자 조직 동원해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즉 광기 어린 혼란을 부추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건 정치인들이건 윤석열이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 가서 줄을 서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빤스 부대랑 자 전광훈이랑 국민의힘 대선 후보랑 윤석열이 하나가 돼서 난동을 부리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네들이 시끄럽게 만들면은 자 중도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불안해지죠. 불안해지면 과연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는가. 자 이런 분석을 한 겁니다. 이현주 의원도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이게 객관적인 분석이야. 조기 대선 국면에 따라 구심점이 차기 대선 주자로 옮겨가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이 다시 구심점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즉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함께 순장하는 같이 침몰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정치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국힘 대선 주자들은 윤석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지리멸렬 존재감이 없어지고 당은 구구들의 난동 속에 먹힐 것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대선 승리는 더 쉬워질 것. 예. 미래 비전에 대한 경쟁은 없고 네거티브와 미쳐 날뛸 구구들의 난동 속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암울한 미래가 문제다. 모두 정신 바짝 차려 대한민국의 백해무익한 사탄과 같은 나라와 미래를 위해 악의 뿌리 윤석열을 뽑아내자. 이런 글을 썼어요. 자, 이현주 의원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현주 의원의 글을 오늘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도 이현주 의원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그래서 윤석열이 나오는 상황 어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이 석방이 되는 게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제가 어제 그거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석방이 되더라도 나쁠 게 없다. 우리가 손해볼 건 없다. 대선은 오히려 더 쉬워진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요 누가 됐건 이제 윤석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아바타가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밖에 없어. 자 윤석열이 점 찍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예요. 뭐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김문수가 가장 유력하겠죠. 김문수를 점 찍어주면 자 김문수가 윤석열의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권자들이 아바타를 대통령으로 뽑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윤석열의 꼭두각시처럼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내란 옹호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복만삼님 석열아 너 기왕에 반인 반수에서 반인 반신이 된 김에 인간 세상에 있지 말고 그냥 사라지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 복만사님 얘기하다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깜빡했네. 어떤 유권자가 아바타를 대통령으로 선출을 합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과 윤석열 지지층 그저 보수 유권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방향에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민의 60% 70%가 내란을 반대하는 상황인데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그렇잖아요. 국민의 60% 70%가 최소한 60% 이상이 계엄을 반대하는 입장, 내란을 반대하는 입장,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나와서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의 계엄이 아니고 계몽령이다. 이건 내란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야 돼. 왜? 안 하면
대선 후보로 선출될 수밖에 없어요. 선출될 수가 없어. 그러니 결국 윤석열이 나온 거는 윤석열은 국민의힘의 정치적 저승사자가 될 수밖에 없다. 대선에는 저는 훨씬 더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일단 저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전국이 탄핵이 인용되는 경우죠. 예, 탄핵이 인용되면은 탄핵은 저는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인용될 확률이 99%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탄핵이 만약에 기각되거나 각하되면은 저는 방송 접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탄핵 기각되면 방송 접어야죠. 탄핵 탄핵 각하되면은 당연히 방송 접어야지. 어차피 백령도로 끌려갈 건데 무슨 유튜브 방송하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탄핵 기각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거는 선택지가 없어. 제가 볼 때는 뭐 보수 세력들은 난리가 날런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직무에 복귀를 했어. 만에 하나라도. 그러면은 2차 계엄으로 들어갈 텐데 어차피 다 죽는 건데 무슨 여기서 유튜브 하면서 평론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2판 4판이지 그렇게 되면은. 내전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건 내전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됐건 민주당 지도부들 또 야당 지도부들이 윤석열이 복귀를 하면은 본인들 죽는다는 거 다 아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동훈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죽는데? 탄핵 찬성했던 의원들 가만히 있겠냐고. 다 죽는 건데. 그래서 저는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어떤 그 전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봐. 예. 그럼 진짜 다 백령도로 가든지 아니면 뭐 산으로 가든지 뭐 2판 4판 이제 사생 결단을 내야지. 그래서 그건 대한민국이 진짜 우크라이나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탄핵이 요거는 이제 대외 정세와 관련된 문제인데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치의 그 풍향, 방향, 그죠? 우리나라 뭐 예컨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워싱턴에서 기침하면은 서울에서는 감기가 걸린다. 예전에 뭐 그런 말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야.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자,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한국 대통령이 2번 다 탄핵이 됐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트럼프 없을 때 보수 정권이 들어섰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한국 대통령은 2번 다 탄핵이 됐어. 대통령에 당선된 애. 박근혜가 2016년에 탄핵이 됐죠. 윤석열이 작년에 탄핵이 됐어요. 2번 다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를 했어. 이게 신기하죠? 이게 우연인가요? 근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상황,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설전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자, 미국 지도부에서 미국 정부 고위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말을 안 들으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해요. 그거는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그거는 아무리 뭐 미국이 세계에서 힘 제일 센 나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해도 그건 뭐 주권 침해 아닙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새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하면 돼요? 젤렌스키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미국이 마음 먹으면 바뀌지. 한국 대통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김정은 위원장을 못 만나서 안달이 돼 있어. 푸틴하고도 유럽하고 선을 긋고 지금 세계 정세가, 세계 질서가, 세계 판도가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전통적인 우방인 유럽하고 선을 긋고 젤렌스키는 아예 바꿔버리겠다, 교체를 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푸틴하고는 잘 지내려고 애를 쓰고 김정은 위원장은 못 만나서 안달이 났어.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윤석열이 복귀를 해가지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느니 계엄을 하느니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과연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에게 이게 유익하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보다도 CIA가 먼저 파악을 할 거고
미국 쪽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탄핵 기각 막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언론에서 그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자, 무슨 보도가 나왔냐면은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이게 트럼프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기사가 나온 배경은 아주 간단해. 자, 민주당은 정통적으로 남북 대화를 선호하고, 예,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을 추진을 해왔어. 이런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 김정은과 만나려고 하는 트럼프의 대북 정책과 매우 일치를 해요. 트럼프가 지금 자기 눈에 거슬리면 뭐 젤렌스키가 됐건 누가 됐건 뭐 마크롱이 됐건 누가 됐건 다 날려버리는 판이잖아. 근데 한국에 있는 윤석열이 대놓고 자기가 지금 추구하는 것과 반대의 길, 시대착오적인 뭐 종북 타령하면서 야당까지 종북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계엄령을 하려고 하는, 또 윤석열이 제2차 계엄을 시도를 해가지고 한국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미국 입장에서 유익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 설령 탄핵을 기각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헌재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미국 쪽에서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복귀할 가능성은,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0으로 수렴을 한다. 그걸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이 인용되면은 바로 60일 뒤에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그 60일 동안 검찰에서 어쨌건 구속 취소가 됐으니 구속영장을 또 재청구하지 않는다라고 치면 앞으로 60일 동안, 자, 윤석열은 바깥에서 계속 국내 정치, 국민의힘 정치에 관여하고 흔들어 놓고 지 살기 위해서 국민의힘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계속 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내 정국은 매우 불안정해지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점점 더 고립되는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예측한 것처럼 민주당의 승리가 저는 더 쉬워질 수 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우리가 보기엔 좀 짜증나죠. 윤석열이 설치고 다니면은 스트레스 받고 국민들 입장에선 짜증이 나지. 그런데 윤석열이 엑스맨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서포터는 윤석열이 될 거다. 그래서 윤석열이 구속된 거는 우리 국민들 법리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고, 예, 우리 국민들 뚜껑 열리게 하는 일이지만은 정치공학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전혀 나쁠 게 없다. 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면은 이제 탄핵 심판 결과, 늦어도 뭐 저는 다다음 주, 아마 다음 주 3월 14일 전후로 해가지고 제가 볼 땐 탄핵 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윤석열이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쫄아? 아니, 쫄 이유가 없잖아. 윤석열이 뭔데? 그냥 일반인이야, 일반인. 아니, 지금도 이미 직무정지가 돼서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할 건데? 근데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 윤석열이 뭔데? 실업자예요, 실업자. 전직 대통령도 아니야. 전직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럼 뭐 무슨 윤석열한테 우리가 쫄 이유가 뭐가 있어? 왜 이민을 가? 왜 이렇게 다들 심장이 아니, 이런 배짱으로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우리가 뭐 이승만도 겪어보고, 박정희도 겪어보고, 전두환도 겪어보고, 노태우도 겪어보고, 오만 잡놈들을 다 겪어봤는데 윤석열이 그 중에서 가장 미친놈인 건 맞아. 가장 미친놈인 건 맞지만은 가장 무서운 놈은 아니에요. 아니, 박정희보다 윤석열이 무서워요? 계엄령도 제대로 못하는 놈인데? 전두환보다 윤석열이 무서워? 전두환은 수천 명을 학살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뭔 힘이 있어요? 아니, 김건희, 윤석열을 저는 왜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무서워?
지금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아니 그 석방 시켰잖아요. 그 석방 됐는데 뭘 어쩌라고. 뭘 어쩔 건데요. 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여러분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거 나쁜 놈 하나를, 이거 별것도 아닌 멧돼지 하나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지. 이게 무서운 상황이냐고. 나라 뒤집어져요? 아니 뭐가 바뀌었어? 윤석열 하나 서울구치소 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나라가 뒤집힙니까? 무서울 게 있어요 지금? 무서운 사람 한 명 있어요. 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무서운 사람 한 명 있는데 그 얘기는 이제 광고 말씀 잠깐 보내드리고, 예. 윤석열이 나오면 무서운 사람 딱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 얘기 좀 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깨꼬메스 대용량 300mg 참기름 들기름 세트. 깨꼬메스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라는 스페인어로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제품을 드리겠다는 제조사의 끊임없는 다짐입니다.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이 좋은 점은 첫 번째, 중국산 최상급 통참깨 통들깨로 생산하여 믿을 수 있습니다. 둘째, 국내 최고의 햇섭 시설에서 저온 압착 소량 생산하여 신선하고 각종 영양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셋째, 수입할 때 한 번, 복귀 직전에 또 한 번 받는 농약 잔류 검사를 통과해 안전합니다. 차기 후 벤조피렌 검사까지 통과, 100%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온갖 음식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제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 세트를 즐겨보십시오. 참기름 300mg 대용량 18,500원, 들기름 300mg 대용량 19,500원, 참기름 들기름 세트 38,000원. 지금 전화주세요. 010-5069-7045. 주문 시 되도록 문자로 부탁드리며 주문 내용, 성함, 주소, 전화번호 기재는 필수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010-5069-7045. 네, 이성열 대표를 돕고 있는 재무그룹에서 판매하고 있는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를 폭로했다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공익 제보자 1호죠. 슈퍼마린 이성열 대표를 돕기 위해서 우리 재무그룹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은 이제 뭐 가정에서 필수품으로 사용하시는 건데 기왕이면은 공익 제보자도 돕고, 그리고 제품 품질도 검증이 된 여러분들이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 구매를 해주시면은 감옥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성열 대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깨꼬메스 참기름 들기름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누가 제일 제일 쫀 사람은 누구냐? 우리는 절대 쫄 필요가 없다. 오늘 제가 낮에 그 유튜브 다들 뭐 긴급 방송들을 하더라고요. 긴급 방송들을 하는데 특히 뭐 뉴스공장에 저는 좀 민주당 정치인들도 좀 내공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처음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왔을 때 어제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때 매불쇼가 했나요? 매불쇼를 했다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 방송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다들 막 사색이 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긴급 방송들을 많이 하더라고 낮에. 경남도민님, 전두환 꼬봉, 장세동, 윤석열 꼬봉, 심우정 미치겠다. 진짜 어쩜 이리 닮았을까. 근데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이 이제 석방이 되니까 사색이 돼가지고, 네?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들에게 나라가 나갈 방향을 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뭐 나라 잃은 사람들처럼 사색이 돼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어. 저는 그거 모습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안 그래도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안심을 시켜야죠. 그리고 나갈 길. 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도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 길을 밝혀줘야 되지. 아니 같이 무슨 동네 그 복덕방에 모여있는 어르신들처럼 같이 사색이 돼가지고 당장 뭐 나라 망한 것처럼 그러고 있으면 됩니까? 그 표정 관리 안 되면 방송에 나오질 말아야지.
저는 그게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이 그냥 나온 거예요. 아니 화나지. 나쁜 놈이 감옥에서 걸어 나왔으니까 그걸 보면서 화가 안 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를 온 국민을 죽이려고 했던 이런 악마 같은 놈이 법원하고 검찰에서 장난질을 쳐가지고 당장 사형을 해도 시원찮을 놈이 서울구치소에서 고개 뻣뻣이 들고 기어 나오는데 아니 그거 보면서 화가 안 날 국민들이 어딨어? 다 짜증나지. 아니 그런데 자 그 짜증난다라는 사실 하나 빼놓고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가 바뀌는데요 여러분? 당장 나왔어. 윤석열이 나왔어요 오늘. 오늘 나와가지고 이제 저 김건희하고 또 부부싸움을 할런지 뭘 할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뭐가 상황이 바뀌었는데요. 윤석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예컨대 윤석열이 나오니까 또 계엄령을 할 수가 있어. 윤석열이 나오니까 뭐 이재명 대표를 뭐 구속을 시킬 수가 있어.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이제 다시 대통령 직무에 복귀를 해가지고 개판을 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탄핵이 기각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한남동에. 그래서 이거는 짜증이 나는 일이지 무슨 나라를 잃은 일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대선에는 이건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까 지금 뭐 희망회로 돌린다고 저를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 같이 가서 나라 잃어요. 나라 잃은 방송들 많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그 희망회로 듣기 싫으신 분들은 같이 가가지고 얼굴 죽상하고 나라 잃고 질질 짜고 그지 이민 갈 준비나 하고 그러고 있어. 여기 와서 듣지 말고. 아니 나라 잃은 방송들 많지 지금 다 잃었지 나라를.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하나 나온 거야. 그럼 나오면 어때? 이재명 대통령 만들고 2달 뒤에 특검 해가지고 제대로 같이 집어쳐 넣자고.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집어쳐 넣자 이거예요. 예, 허지연님, 최평님 다음 주 화요일 선고 확실하다고 하네요. 임지봉 교수가 말하네요. 예, 판사 출신 임지봉 교수가 말하는 거라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 헌법학자죠. 예, 임지봉 교수님이 요즘 하여튼 그 분석을 잘해가지고 인기가 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선고가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다음 주 화요일 선고를 하면은요 이게 좀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지금 차라리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나.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선고를 하면은 이게 지금 대선 일정 잡는데 이게 매우 복잡해져요. 네. 그래서 그거 뭐 하루 이틀 좀 늦으면 어때? 뭐가 그렇게 안달복달을 합니까? 지금 대선을 14일 이전에 하면은요 대선 일정 잡기가 좀 복잡해. 그 연휴가 있잖아 5월 초에. 예? 어린이날 뭐 해가지고 연휴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 초에 지금 선고를 해버리면은 5월 5월 초에 지금 대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연휴 때인데 이거 투표율 올리기도 힘들고 매우 복잡하잖아. 그래서 차라리 지금 좀 더 미뤄지는 게 낫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냥 3월 14일쯤 그래도 막 너무 안달복달 하시는 분들 막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하루에도 뭐 빨리 하면 좋은데 어쨌건 뭐 대선 일정도 고려를 해야 되잖아. 예, 그런 거 따지면은 지금 뭐 빨리 하는 거 좀 급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그 뭐 하루 이틀 빨리 한다고 무슨 뭐 나라가 되살아나요? 뭐 어때? 좀 안정감 있게 지금 정리를 해나가야지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 뭐 임지봉 교수님 뭐 그 화요일쯤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고 예 하여튼 뭐 다음 주 중에는 저도 선고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 4월 30일에 보선과 함께 치르게 됨 그거는 지금 스케줄이 안 돼요. 이번 주에 파면이 됐으면은 그죠? 콜걸님 짜왕아 지금 안달복달 안 하게 생겼냐? 아니 그 뭐가 안달복달 할 게 있냐고. 그 왜 그러는 건데요? 내가 오히려 궁금하네. 콜걸님한테. 아니 뭐가 지금 불안해? 윤석열이 나왔어. 짜증나. 여기까지예요. 그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또 뭐 계엄을 해요?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뭐 다 잡아넣어? 윤석열이 나왔으니까 뭐 탄핵이 인용될 게 기각돼요? 그냥 윤석열이 나온 거라니까. 윤석열이 나온 거예요. 그것뿐이야 현재까지는. 물론 탄핵이 기각이 되면은
그때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서울구치소에 있었던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왔다. 이게 끝인 거야. 그리고 윤석열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는 제가 아까 분석을 다 길게 해드렸어. 자, 보수 세력이 윤석열에게 결집할 수밖에 없고 윤석열 아바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될 거고 국민의힘은 내란의 수렁에 빠져서 재집권에 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은 더 손쉽게 대선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네, 희망님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분석이잖아요. 그거 말고 뭐 다른 얘기 있어요? 다르게 분석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윤석열이 나오니까 대선 질 거다. 윤석열이 나오니까 탄핵 기각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쫄아야 될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한동훈이는 끝났지 이제. 네? 한동훈이는 끝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게 돼버린 상황인데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탄핵시킨 주범이잖아. 네? 그 윤석열이 살아 돌아왔는데 한동훈은 끝난 거지 이제 완전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석방돼서 쫄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다. 한동훈 말고는 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쫄아? 아니 온 국민이 지금 행복하네. 자, 빤스 부대 어르신들은 윤석열 나와서 행복하고, 그죠?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행복하고, 지기현 판사가 아주 솔로몬의 판결을 했네요. 국민 대통합 시켜준 거 아니야? 빤스들은 빤스들대로 행복한 상황.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재명 지지자들대로 행복한 상황. 모두가 행복한데 지금? 아니 모두가 행복하잖아요.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잖아.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면 딴 데 가서 놀아. 안 되는 대가리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머리 아프지 말고. 다 행복하잖아. 모두가 행복한 상황인데 뭘. 내가 최고님, 나 안 행복해요. 한동훈이세요? 한동훈은 안 행복한 거예요. 한동훈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네? 한동훈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면 된다. 이제 정계 은퇴하는 수순이다. 그것도 윤석열이 나와가지고, 안 그래도 김건희가 한동훈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윤석열이 나와서 한동훈 가만히 두겠습니까? 예, 하늘날다님 맞습니다. 연휴에 짬이들 믿고 놀러가면 안 돼요. 확실하게 이재명에게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네. 한동훈에게 오늘 저는 이제 이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봤어요. 뭐냐 하면은 특수본에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지금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본질적으로 항고, 그죠? 예, 즉시 항고를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국민의힘 내부에 윤석열과 한동훈의 싸움이었다. 저도 이렇게 봤어. 근데 윤석열이 임명한 심우정은 당연히 항고 포기를 해서 윤석열을 구출을 하려고 하는 행동을 했고, 자, 특수본에서는 반대를 했죠. 뭐 결과적으로는 특수본이 검찰총장한테 무릎을 꿇은 상황이 됐지만 어쨌건 특수본에서는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자, 그 이유가 어딨냐?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한동훈은 기회가 있었는데 또 날려먹었어요. 자,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맡은 박세현 서울고검장 누구인가? 한동훈 고교 1년 후배이며 박순용 전 검찰총장의 장남이다. 한동훈 아버지도 검사죠. 한동훈 아버지도 검사고, 자, 그러니까 박세현의 아버지도 검사인데 한동훈 아버지하고 누굽니까? 박세현 아버지하고 지금 특수본 본부장인 박세현 아버지하고 한동훈 아버지하고 중마고우라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박세현하고 한동훈은 박세현이 한동훈의 현대고등학교 1년 후배예요. 그러니까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야, 박세현과 한동훈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 박세현이가 자, 심우정이 항고 포기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을 때 어쨌건 최종 결정권은 특수본 일선 검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 그 한동훈이 이걸 뒤집어 엎었어야 돼.
장인이죠, 장인. 예, 죄송합니다. 예, 장인. 아버지가 아니고 장인입니다. 예, 장인과 박순영이 대단히 가까운 사이. 예, 이거 제 헷갈렸네요. 예, 장인과, 예, 그 한동훈의 그죠 부인이죠. 예, 한동훈의 부인, 이름 까먹었네. 예, 진 검사, 예, 진 변호사죠 지금. 예, 그 아버지, 예, 아버지 진형구와 박순영이 가까운 사이고, 예, 그런 인연으로 박세영과 한동훈도 지금 가까운 사이다. 진은정, 예, 진은정이 아버지, 예, 진은정이 아버지 진형구와 박순영이 가까운 사이고, 예, 그래서 박세영과 한동훈이 또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동훈이 이번에 승부수를 던졌어야 돼. 박세연이, 예, 구속 즉시 항고를 하도록 승부수를 던졌어야지. 한동훈은 그럴 기회가 또 있었어요. 특수본에서 끝까지 버텼으면은 윤석열이 살아나오기 힘들어지지. 석방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적어도요, 오늘 바로 그 윤석열 석방 지휘를 하지 않고 특수본에서 일주일 기간이 있었잖아요. 일주일 기간 항소 포기를 하지 않고 특수본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주일 동안 개겼으면 그 사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또 반전될 수 있지. 윤석열이, 즉 한동훈이는 윤석열 탄핵이 결정된 이후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는 윤석열이 석방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박세연이, 예, 박세연이 한동훈 라인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번에도 깨갱한 거죠. 예? 우리 한쫄보는 이번에도 깨갱했습니다. 예, 답이 없다, 한동훈은. 예. 그래서 지금, 예, 제가 이제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은 한동훈은 결국은 이제 또, 예, 결단력이 부족해서, 예, 쫄보라, 예, 윤석열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못 막아서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상황은,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구구 빤스 부대들은 이제 신나겠죠. 예, 근데 잠깐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대 0으로 이기다가 한 골 먹은 거야 지금. 이게 뭐 축구 시합이건 야구 시합이건 뭐 농구 경기건 간에, 예, 스포츠를 하는데, 운동을 하는데 한 골도 안 먹고 이길 수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뭐 한 10골은 넣었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로 지금까지, 예? 석 달 동안 우리가 10골 이상 넣었잖아. 근데 이제 한 골 먹은 거예요. 공 뒤로 돌리다가, 예, 너무 많이 이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나이브했지. 그죠? 느슨해진 거야, 좀. 계속, 우리가 이기고 있다 보니까, 예, 좀 느슨해져가지고, 한 골 먹은 겁니다. 그 10대 1이야, 지금. 10대 1인데 막 경기 다 진 것처럼 경기 포기하고 이민 가겠다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10대 1로 이기고 있는데. 그리고 뭐 다음 주면은 탄핵, 그때 가서 이민 가도 돼요. 탄핵 기각되면은 그땐 빨리 이민 가세요. 빨리 도망가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지금 뭐 윤석열 석방됐다고 해서, 예, 우리가 절망할 필요도 없고, 예, 좌절할 필요도 없고, 예, 근데 반성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이번 기회에 반성을 해야 돼요. 이게 내란 세력,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 예, 집요하다라는 거, 예, 끝까지 저렇게 발악을 한다라는 거. 저는 뭐 대신에 우리가 아주 명분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예, 최상목, 심우정 날려보낼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라고 보고요. 공수처도 일을 해야 될 명분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제는 뭐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네, 확신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제 검찰은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예, 검찰을 이대로 놔두고는 대한민국이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라는 거 이번에 또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예방주사 잘 맞았다고 생각합시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예방주사 잘 맞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60여일 남은 대선 때까지 절대 긴장 늦추지 말고 좀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반격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진보 시민들도 끝까지 긴장 늦추지 말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눈 크게 뜨고 이 내란 세력들 감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 좋은 교훈을 얻은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갈 길 멉니다. 뭐 이 정도에 지치고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이재명 대표 대통령실에 직무실에 앉는 그날까지 용기를 잃지 말고 함께 싸워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10시 30분에 또 돌아와서 저는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또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우리가 이긴다니까. 아니 왜 쫄아? 윤석열 좀 있으면 들어가요. 두고 보세요. 길어야 2달이야. 자, 편안한 밤 되세요. 서쳐없는 이들께 거저 줄리 없네 나의 줄리 춘장의 에리스 비즈니스 여왕 금마의 큰딸 10원짜리 한장 피해 줄리 없네 Nice